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숨 쉬고 있었고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제 장례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는 너무 크게 하지 말고요. 요즘 다 화장하잖아요. 그냥 간단히 끝내면 되죠.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엄마의 병실 앞에서 장례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장례비도 비싸요. 괜히 크게 했다가 돈만 많이 들어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미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사는 집이면 팔기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집을 판다고요? 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숨 쉬고 있었고 그 말을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오직 아들 하나였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정리하는 일도 했습니다. 손목은 늘 아팠고 허리는 항상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기죽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도 학원도 보냈고 운동화도 사줬고 수학여행도 보내줬습니다. 제가 밥을 굶어도 아들 도시락 반찬은 항상 제대로 챙겼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아들이 취직을 했을 때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기고 삶이 바빠지자 저는 조금씩 아들의 인생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방문이 줄어들었습니다. 생일도 지나서야 연락이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바쁜 거겠지. 애 키우느라 힘들겠지. 그렇게 계속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지럼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당장 큰일이 나는 병은 아니지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 앉아 저는 한참 동안 검사지를 바라봤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아픈 것도 무서웠지만 이제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보다 서류를 먼저 봤습니다. 입원 얼마나 해야 돼? 간병인 쓰면 비용 얼마나 들어? 그때도 저는 그냥 아들이 놀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실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장례 이야기와 집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던 제 인생이 그 순간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 없이 아이 키우느라 살았고,
중년에는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살았고 늙어서는 아들 짐이 되지 않으려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장례비 계산이라면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사는 작은 아파트 하나와 남편이 남긴 적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건 제 평생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집이 결국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장례는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남은 재산 일부는 노인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남길 몫은 아주 최소한만 남겼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퇴원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아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내 말 다 들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살아있다. 내 장례비 계산하기 전에 엄마가 사람이라는 것부터 생각해라. 그날 이후 저는 천천히 제 삶을 정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밥을 먹고 천천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내 편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늦게라도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30년 키운 아들이 제 장례비와 집 정리부터 계산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실제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